안녕하세요, 시니어들 모여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인 심장 건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매년 9월 29일은 세계심장연맹에서 제정한 세계심장의 날인데요. 이날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심장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만 정작 우리의 심장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하루에 몇 번이나 뛰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심장은 하루에 무려 10만 번을 뛰고 평생 동안 20억 회 이상 쉬지 않고 박동한다고 합니다. 이 숫자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심지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장은 한 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소중한 심장이 요즘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사망 원인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심장질환은 암에 이어 국내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23년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64.8명으로 2013년에 50.2명에 비해 무려 29%나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10년 사이에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암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심장 질환도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심장 질환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심장 질환자의 대부분은 50대 이상이지만 최근에는 비만과 스트레스 등의 영향으로 10대부터 30대까지의 젊은 층에서도 환자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현대인의 불규칙한 식습관과 운동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식품 섭취가 많고 장시간 앉아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시간이 길며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수면 시간 감소 등이 심장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큰 환절기에는 연령을 불문하고 심장 건강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하고 이완되면서 심장에 평소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기온이 급격히 변하면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확장시켜 체온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특히 이미 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의 경우 작은 자극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관상동맥 질환이 새로 생기거나 기존 증상이 악화될 위험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관상동맥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관상동맥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주요 혈관을 말합니다. 심장도 다른 장기들처럼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한데 이를 공급하는 것이 바로 관상동맥입니다. 관상동맥은 심장 표면을 마치 왕관처럼 둘러싸고 있어서 관상동맥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바로 이러한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먼저 협심증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협심증은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면서 혈류가 감소해 발생하는 만성질환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는 과정은 보통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갑작스럽게 막히면서 혈류가 완전히 차단되거나 상당 부분 감소해 심장 근육의 일부가 죽어가는 급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의 경우 혈관이 갑자기 막히기 때문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위험도가 높습니다. 심장 근육이 죽어가는 과정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영구적인 심장 손상이 발생하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이 생기는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동맥경화증입니다.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인해 동맥의 벽이 두꺼워지고 굳어져 탄력을 잃게 되면 동맥경화증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죠. 동맥경화증은 혈관벽에 콜레스테롤과 지방, 칼슘 등이 쌓이면서 발생하는데 이를 플라크라고 부릅니다. 플라크가 점점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어느 순간 플라크가 터지면서 혈전이 형성되어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질환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두 질환 모두 공통적으로 가슴 통증을 겪게 되지만 발생 양상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성질환인 협심증의 경우 주로 뛰거나 계단을 오르는 등 운동을 할 때 또는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과 불편감을 겪게 됩니다. 이는 운동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이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데 좁아진 혈관으로는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다행히 이 증상은 휴식을 취하면 대개 5분에서 10분 이내에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면 심장이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이 줄어들고 좁아진 혈관으로도 충분한 혈액 공급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근경색일 때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협심증과 달리 안정적인 상황에서도 심지어 자고 있을 때나 쉬고 있을 때도 갑자기 극심한 흉통이 나타나는데 협심증보다 강도가 훨씬 더 세고 지속 시간도 30분 이상으로 길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환자들은 이 통증을 표현할 때 가슴을 짓누르는 느낌이라든가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기분, 쥐어짜는 듯한 통증, 코끼리가 가슴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 등 매우 강렬하고 고통스러운 표현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흉통은 가슴 중앙이나 왼쪽 가슴에서 시작되어 목과 턱, 왼팔, 어깨 등 심지어 배까지 퍼지기도 하며 호흡곤란과 식은땀, 어지러움, 구역질, 구토 등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목이 졸리는 듯한 불편감이 동반될 수도 있고 소화불량처럼 느껴지거나 극심한 피로감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근경색이 단순히 가슴 통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증상이 악화되면 심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심한 부정맥, 즉 심장 박동이 고르지 못하고 불규칙한 상태로 이어지고 결국 심정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심정지는 심장이 완전히 멈추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즉각적인 심폐소생술과 응급, 처치가 없으면 몇 분 안에 뇌 손상이 시작되고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근경색 환자 3명 중 1명이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안타깝게도 사망하며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더라도 5%에서 10%는 생명을 잃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통계는 심근경색이 얼마나 위험한 질환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 모병원 심장혈관내과의 변재호 교수님께서는 심근경색의 경우 치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예후를 결정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증상 발생 후 2시간 이내에 막힌 혈관을 재개통하는 골든타임을 지켜야 심장 근육의 손상을 줄이고 기능을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신속한 대응이 생명을 좌우하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심장 근육은 혈액 공급이 차단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손상되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근육이 죽어가고 회복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따라서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전화해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절대로 증상이 나아지기를 기다리거나 개인 차량으로 병원에 가려고 하거나 동네 병원을 먼저 방문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막힌 혈관을 재개통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 있습니다. 이 시술은 풍선이 달린 가느다란 관, 즉 카테터를 허벅지 대퇴동맥이나 손목동맥을 통해 심장, 혈관까지 넣은 다음 막힌 부위에서 풍선을 팽창시켜 혈관을 넓혀주는 방법입니다. 이 시술은 국소 마취만으로 가능하고 회복도 빠르며 효과도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심장 질환을 예방하고 증상 악화를 막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일상생활에서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먼저 환절기에는 기온 변화에 각별히 대비해야 합니다. 건국대학교병원 심장혈관내과의 김성애 교수님께서는 기온 변화가 혈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추운 날,
외출할 때는 보온에 신경 쓰고 갑작스럽게 찬 공기를 들이마시는 새벽 운동은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하셨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등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은 새벽 시간대 외부 활동을 삼가고 오전 10시 이후부터 활동하는 게 안전하다고 하셨습니다. 외출할 때는 여러 겹의 옷을 입어서 체온 조절이 용이하도록 하고 모자와 목도리, 장갑 등을 착용해서 몸이 급격히 차가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로 세수하거나 갑자기 추운 곳으로 나가는 것은 피하고 실내 온도와 외부 온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천천히 적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식습관도 심장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심장 건강을 위해서는 가공육 섭취는 줄이되 채소와 과일 등을 골고루 먹는 게 권장됩니다. 가공육에는 포화 지방과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 혈관 건강에 해롭고 동맥 경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채소와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등을 중심으로 한 지중해식 식단은 심장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풍부하게 섭취하고 생선과 콩류를 통해 양질의 단백질을 얻으며 올리브유와 견과류를 통해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식단입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짠 음식은 체내 혈액량을 높이고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체내의 수분이 축적되어 혈액량이 증가하고 이는 혈압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권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알코올 역시 심장 리듬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어 섭취를 자제해야 합니다. 적당한 음주는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었지만 최근 연구들은 알코올이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의 위험을 높이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심근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장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도 매우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심장에 무리가 갈까봐 운동을 피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꾸준한 운동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등 심혈관 질환의 재발 위험을 13%나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하신 서울 아산병원 혈관외과의 권준교 교수님께서는 다만 과도하고 격렬한 운동은 피하고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나이와 질환 정도 등에 따른 맞춤형 운동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운동은 빠르게 걷기,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으로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 즉 하루 30분씩 5일 정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고 운동 후에는 정리 운동을 해서 심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운동 중에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 어지러움 등이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금연도 심장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흡연은 관상동맥을 수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협심증 발병 위험을 2배에서 4배 이상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담배 연기에 포함된 니코틴과 일산화탄소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혈전 형성을 촉진하며 혈압을 높이고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흡연은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감소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은 증가시켜 동맥 경화를 가속화합니다. 또한 놓치기 쉽지만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장 질환의 유병률을 높인다는 연구 보고도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겠지만 적절한 휴식과 취미생활, 명상, 요가, 심호흡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 혈압을 높이고 혈당을 상승시키며 염증 반응을 촉진해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따라서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가족이나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정기 검진입니다. 심혈관계 가족력이 있거나 심장 질환 위험 인자인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앓고 있는 분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심장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따라 꾸준히 약을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없다고 해서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불규칙하게 복용하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심장 질환의 위험 신호를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소와 달리 가벼운 활동에도 숨이 차거나 계단을 오를 때 가슴이 답답하거나 피로감이 지속되거나 발목이나 다리가 붓거나 갑자기 체중이 증가하거나 밤에 숨이 차서 잠을 설치거나 누우면 숨이 차서 베개를 높게 베고 자야 하는 경우 등은 모두 심장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심근경색의 증상이 남성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성들은 주로 전형적인 가슴 통증을 호소하지만 여성들은 가슴 통증보다는 메스꺼움이나 구토, 턱 통증, 등 통증, 극심한 피로감, 호흡 곤란 등의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들은 자신이 심근경색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병원 방문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남성에 비해 사망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분들은 이러한 비전형적인 증상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족력도 중요한 위험 인자입니다. 부모나 형제 자매 중에 심장 질환을 앓았던 분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장 질환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부모 중 한 분이 60세 이전에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을 앓았다면 자녀의 위험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건강 관리를 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며 위험 인자들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수면의 질도 심장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거나 만성적으로 수면이 부족한 경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자는 동안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는 질환으로 혈중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고 심장에 부담을 주며 고혈압과 부정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콧고리가 심하거나 자다가 숨이 막히는 느낌으로 자주 깨거나 낮에 졸음이 심하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보고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체중 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인자입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며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거나 허리둘레가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 이상이라면 적극적인 체중 감량이 필요합니다. 다만 급격한 체중 감량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한 달에 2kg에서 3kg 정도씩 천천히 감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의 점도를 낮춰 혈전 형성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권장되며 특히 운동 전후나 더운 날씨에는 수분 섭취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다만 신부전 등으로 수분 제한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담해서 적절한 수분 섭취량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독감이나 폐렴 같은 감염성 질환도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매년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폐렴 구균 백신도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 질환 예방을 위한 식단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통곡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 귀리, 보리, 통밀 등의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삼치, 연어 등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관의 염증을 줄이며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일주일에 2회 이상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견과류도 심장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아몬드, 호두, 잣 등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이, 마그네슘 등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열량이 높으므로 하루 한 줌 정도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다양하게 섭취하면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얻을 수 있어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콩류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면서 포화 지방이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두부, 된장, 청국장 등의 콩 발효식품도 좋은 선택입니다. 반면 붉은 고기, 특히 가공육은 포화 지방과 나트륨이 많아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이므로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당분 섭취도 조절해야 합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는 비만과 당뇨병의 원인이 되며 중성지방 수치를 높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탄산음료, 과자, 케이크 등에 들어있는 정제된 설탕은 최대한 피하고 과일을 통해 자연스러운 당분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커피와 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적당한 커피 섭취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의 커피는 항산화 물질을 제공하고 혈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불안감을 높이고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차도 카테킨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 중에 심장 질환 위험이 높은 분이 계시다면 다른 가족들도 기본적인 심폐소생술을 배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은 생존율을 2배에서 3배 높일 수 있습니다. 심장 질환으로 진단받은 후에도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 질환 진단을 받으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한 치료와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 증상을 조절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면서 활동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우울증과 불안은 심장 질환의 예후를 나쁘게 만들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신 건강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의 지지도 회복에 큰 도움이 되므로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심장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과 습관이 쌓여서 우리의 심장 건강을 만들어갑니다.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식사를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금연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정기 검진을 받는 등의 노력을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의 심장은 더 건강해질 것이고 더 오래 힘차게 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시니어들 모여 여러분의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